여러분 안녕하세요. 27차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박창기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원이 무엇인가 부터 생각을 해서 그 원의 정의로부터 원의 방정식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원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또 다른 재료가 주어졌을 때 원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9쪽 원의 방정식. 여러분들은 원이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은 굉장히 많이 보는 도형이죠. 보름달도 있고 자동차 바퀴도 원이죠. 그리고 또 접시, 호떡, 그리고 표지판 같은 것도 원 모양인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원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초등학생 같은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원이 뭐냐 물어보면 둥그런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처럼 원이 둥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원의 정의가 뭔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 원의 중심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실을 거기다 묶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원이 만들어지죠. 아니면 컴파스를 원의 중심에 대고 우리가 한 바퀴 돌려도 원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원의 정의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원이라는 건 뭐냐? 이 한 점으로부터 그 점이 중심이 되겠죠. 그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 것이 바로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점, 이게 이제 중심은 보통 C를 많이 쓰는데 센터의 약자죠. 한 점 C로부터 같은 거리, 이제 그게 바로 같은 거리가 바로 반지름 R이 되는 겁니다. 이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같은 거리 R이 되는 그러한 점들을 모은 것이 바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에 있어도 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R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 된다. 그래서 원이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한 점, 중심이 어디냐? 이 한 점이 뭐를 결정하느냐? 바로 그 점의, 그 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거리, 다시 말해서 그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느냐가 바로 그 원의 뭐를 결정하느냐? 그 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이라는 건 중심이 어디 있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냐를 가지고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원의 정의로부터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건 다시 말해서 원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이 만족하는 식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을 구성하고 있는 점 P를 생각해 보세요. 원 위에 있는 점 P. 이 P는 단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원 위의 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원의 중심이 C로부터의 거리가 R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의 정의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C라는 점과의 거리, 선분 CP가 어떤 고정된 값 R이 되기만 하면은 그러한 그러한 XY들이 바로 원을 만드는 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CP는 R이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CP는 R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XY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원 위의 점이 만족하게 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P는 뭐죠? CP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되고 그것이 R이 되는 그러한 xy가 바로 원 위의 점이 되는 거죠.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루트 때문에 별로 지저분해 보이니까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모양의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원의 방정식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된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에요. 두 번, 세 번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중심이 a, b 때 원의 방정식인데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면 어떨까요? 중심이 0,0인 경우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여기 a, b에 0, 0이 들어가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 원의 방정식은 바로 이와 같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모양의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중심이 원점인 경우. 자, 그러면은 실제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O하고 모만 주어지면 C하고 R이 주어지면 원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중심과 R을 가지고 한번 원을 만들어 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이 뭐였죠? X 빼기 A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4의 제곱.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이다. 예,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거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 중심과 반지름의 뭔지 훨씬 더 알기 쉽기 때문에 이거 전개해버리면 중심이 뭔지 반지름이 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자, 그럼 중심이 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이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위치를 결정하고 반지름이 크기를 결정해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 이 두 가지 개념이 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우리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때 우리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배웠나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예. 요런 걸 우리가 배웠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C와 R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중심과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의 양끝점을 주어줬어요. 여러분 지름이라 그러면은 중심을 지나는 이런 원 내부의 현을 얘기하죠.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어요. A, B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을 만들어내야죠. 예. 먼저 중심은 이 선분, 이 중심을 우리가 C라고 하면 중심 C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선분 AB의 뭐다? 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그것의 중점이 바로 C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점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예, 2분의 x1 더하기 x2. 그러니까 2분의 2 더하기 4, 2분의 y1 더하기 y2, 마이너스 1 더하기 5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2분의 6이 되니까 3, 2분의 4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3,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네요. 반지름이라는 것은 이제 C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A의 좌표와 C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이 선분 AC가 바로 반지름 R이 되겠죠. 혹은 뭐 선분 CB를 해도 되고 아니면 AB의 길이를 구해서 2로 나눠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지름이라는 거는 AC의 길이가 되니까 우리가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됩니까? 3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의 차죠. 2 빼기 마이너스니까 2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루트 1 더하기 얼마입니까? 3의 제곱 9. 그래서 루트 10이 반지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지금 우리가 구했죠? 중심, 반지름.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 빼기 a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루트 10의 제곱이 되니까 10이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데 중심과 반지름을 그냥 주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지름의 양끝을 줘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여러분 표준형이 있었고 일반형이 있었죠. 그래서 표준형은 뭐 y는 mx 플러스 n이고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우리가 방금 배운 이게 바로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형을 보면은 뭐를 쉽게 알 수 있죠? 예. 뭐를 알 수 있냐면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 예, 이렇게 보기만 하면 여기 있는 게 중심이고 여기 있는 게 반지름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원이라면 이거를
전개한 것도 당연히 원이겠죠?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by 플러스 b제곱은 a의 제곱인데, 이거를 좀 더 정리하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양. 이거를 이제 위에 있는 표준형을 정리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면 우리가 x제곱 y제곱 이렇게 x제곱 y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xy에 대한 1차식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는 0꼴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준형을 전개해서 만든 이 식을 우리가,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이제 특징이 x제곱과 y제곱이 둘 다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xy에 항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xy에 항이 없다. 예. ax, by는 있어도 x 곱하기 y는 없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x 곱하기 y의 형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형태는 원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표준형을 전개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다 원인가?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게 일반형으로 다 나와 있는 건 다 원인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일반형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야 우리가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x제곱 x항끼리 모아주고 y항끼리 모아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x끼리 모아주고 y끼리 모아주고 한쪽으로 나머지 상수는 우항으로 넘기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왼쪽은 이제 표준형이랑 똑같은데 오른쪽 얘가 문제예요. 얘가 사실은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건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분모는 4니까 이 분자가 양수일 때만 우리가 이게 반지름 아래 제곱이라는 건 양수니까 항상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얘가 음수가 되면은 이제 그거는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원이 안 되고,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 요 부분이 양수가 될 때만 원이 된다. 예. 그러니까 표준형을 전개하면 이런 일반형 형태가 되긴 하는데, 이 일반형 형태라고 해서 다 원이 되는 건 아니다. 예.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클 때만 원이 되고, 그때의 원은 뭐겠어요? 그때의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얘가 중심이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뭐가 되겠어요? a의 제곱이 얘니까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를 씌운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은 자연스럽게 중심과 반지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반형 형태에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다, 혹은 반지름이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다, 이거 자체를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플러스 8y 더하기 11은 0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의 방정식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이 답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원이냐,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냐, 예, 거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이런 그 원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배웠죠? 예, 일반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형은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야지만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플러스 8y 더하기 11은 0을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뭘 이용해야 된다? 뭘 이용해야 된다? 예, 바로 완전 제곱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야 된다. 먼저 x는 x끼리 모아줍니다. x제곱이랑 4x를 모아주고 그 다음에 y제곱이랑 8y를 이렇게 x끼리 y끼리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4x에 가 있고 y제곱 더하기 8y가 있고 11은 우변으로 이항해 둘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참 재밌어요. 자, 이거 상수항 뭐가 필요합니까? 반의 제곱 4가 필요합니다. 그 우변에도 4를 더해주고 자, y제곱 더하기 8y 뭐가 필요합니까? 예, 이거 색깔을 달리 해줄까요? 예, y제곱 더하기 8y 상수항 뭐가 필요합니까? 8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뭐 얼마입니까? 4의 제곱이니까 16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도 16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이 아니라 9가 되겠네요. 9. 그렇죠? 예, 이게 더하면 20에서 11을 빼니까 9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결국 9는 3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원은 어떤 원이다?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중심이 몇 컴마면 2 컴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우리가 요게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3인 원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일반형으로 주어진 형태를 우리가 어떤 도형인지 알려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고쳐야지만 우리가 어떤 도형이다,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풀려면은, 그러니까 세 점을 주고, 우리가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2,2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가 있다. 이런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원이겠어요? 예, 뭐 한 이런 원이겠죠? 이런 원. 예, 원이 좀 찌그러졌네요. 어쨌든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세 점을 주고 원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일반형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일반형의 세 점을 대입해서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일반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게 바로 일반형이죠. 여기다가 세 점 0,0, 2,2, 마4,2를 대입하면 a, b, c에 관한 방정식이 몇 개가 생기겠어요? 3개가 생기겠죠. 그 3개를 연립해서 a, b, c를 구하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0,0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워지는 우리가 0,0부터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0,0을 대입하면 자 0,0을 대입하면 x도 0, y도 0이 되니까 c는 0이 나오겠네요. 이게 제일 재밌죠. 그 다음에 2,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에 2, y는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얘기겠죠? 예. 자, 어차피 근데 c가 0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2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다음에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해둘까요? 자, 그 다음에 마4, 2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 더하기 4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c는 0이니까 안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22죠. 요건 20. 그러면은 20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0. 양변을 2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 얘를 우리가 니은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서 a 더하기 b는 마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10. 연립해 봅시다. 두 개를 빼줘야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3의 2는 14가 10 누가 14래요? 응? 4에서 10을 더하는 거잖아요. 얼마입니까? 6이죠, 6. 그러면은 A는 뭡니까? A는 2가 되죠. A가 2가 되면 B는 얼마일까요? 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2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A, B, C, 근데 아까 C는 0이었죠. C는 0이었으니까 얘를 우리가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다가 요 A, B, C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 나오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는 0이 바로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 예.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세 점이 주어지면 원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구한다? 바로 원의 일반형에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었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하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뭐였나요? 예,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I제곱이었죠. 자, 그리고 특별히 중심이 원점이면 예, 그때의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예, A, B에 0,0을 대입하면 예, 이렇게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원의 일반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에처럼 나와 있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배웠는데 일반형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원이 되는 건 아니고 특별히 이 A, B, C가 예,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만 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중심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또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된다. 이거 했었죠?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원의 중심과 반지름 이거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꾸면 되고 표준형은 그냥 전개만 하면 되겠죠. 일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공식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공식을 외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와 같은 표준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원의 방정식과 원의 표준형, 일반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